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도 공포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왜 우리 당분간은 굿 실제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 우리 태훈 PD가 모자이크를 한다고 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에 비해서 사실 조회수도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구독자분들이 맞아, 무서워하시고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 건 맞는데 이건 진짜 공포잖아요. 맞아. 라고 하면서 되게 놀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당분간은 좀 자제하겠다, 실제 군 영상은 했는데, 또 반대파가 맞아요. 많더라고요. 아니다,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 영상 아니냐, 실화라는 걸 증명해줘서 너무 신기했다, 올려줘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실제 빙의굿 영상을 또 준비를 했고요. 괜찮나요?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왔는데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겠네요. 너무 놀라면 또 울잖아. 그니까요. 전 약간 충격과 공포면 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충격과 공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많은 사례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공개를 안 했던. 근데 그 많은 사례자 중에 이분을 공개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좀 더 충격과 공포가 있는. 그치, 왜냐면 그전 사실 영상들이 엄청 셌잖아요. 전 엄청 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더 센 영상이 나오면 나오지 덜한 건 안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례자의 성함을 편의상 윤지 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지 씨는 저의 제자이자 요즘 신들린 연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 화진선녀에게 점을 보러 갔다가, 화진선녀가 윤지 씨가 들어오자마자 거의 책상에서 의자를 밀면서 벌떡 일어나며 으아 빙의 하면서 소리를 치며 점을 봤던 손님이시고, 또 이분을 어쨌든 간에 기가 막히게 잘 맞추니까 이분께서 도와달라, 나 정상인으로 살고 싶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빙의굿을 하게 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례자분이 원래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분을 소개하자면 일단은 유치원 원장님이시고, 일단은 학교도 되게 좋은 데를 나오셨고, 또 공부를 되게 오래 하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몇 년 전부터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도 사이가 너무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이분이 우울증까지. 근데 이유가 없어. 그게 단순히 일로 스트레스라고 하기에는 당연히 원장님이시니까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지, 학부모들하고. 근데 그것 치고는 좀 많이 심해. 그래서 병원까지 다니셨지만 호전은커녕 점점 더 나빠지면서 이제 점집을 찾으신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가 저쪽을 쳐다보면은 우리 화진선녀가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화진선녀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또 지금 신들린 연애에서 활약 중이라서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얘기를 전달하게 됐고, 제가 맞는지 수시로 얼굴을 보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화진선녀는 이분이 들어오셨을 때 보자마자 빙이다 라고 알아봤지만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땐 되게 멀쩡해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정상적이다 보니까 사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빙이라고? 라고 생각들 만큼 너무너무 멀쩡하세요. 근데 이제 점을 보면서 화진선녀가 먼저 이 언니 빙인데? 라고 일단 이상함을 느꼈고, 점 보면서 혹시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 본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라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감춰졌던 그런 어떤 존재가 조금씩 비춰지자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던가. 그분이? 점을 보는 중에. 아니면 갑자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그러셨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지? 혼자서 갑자기?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우셨어요. 갑자기 대화하다가 소리 지르면서 운다든지 그런 알 수 없는 말이나 행동들을 했다라고 저도 전해 들었고, 진짜 겉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안감이 있나 보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냥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나 보다, 요즘 좀 힘든가 보다라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분이 점집을 찾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꿈에서 계속해서 어떤 알 수 없는 남자가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오는 꿈을 몇 년에 걸쳐서 꿨는데 최근에 꿈에 너 아직도 안 죽었네? 아, 그 몇 년을 쫓아오던 그 남자가? 너 아직도 자살 안 했어? 라고 실제로 얘기한 걸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리고 이 꿈을 꾸기 전에 이분이 그 유치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유리창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시도를 했던, 갑자기 그래 놓고서 자기의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그 신고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직접 전화를 하실 정도로. 근데 그 유리창에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 유리창이 좀 작았던 거야. 근데 자기도 그게 제어가 안 됐던 거야. 갑자기 그냥 뛰어가가지고 거기에 뛰어내리겠다고 그런 행동을 하시면서 그 이후로 꿈에서 어떠한 존재가 너 아직도 안 죽었네? 너 아직도 자살 안 했어? 라고 하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극심한 우울증으로 결국은 이 유치원을 양도하셨어요. 아, 너무 심하셔가지고. 너무 심해서 이러다가는 진짜 내가 무슨 일 칠 수도 있겠다. 일상생활 자체가 힘드셨구나. 이 일터에서 이게 자제가 안 될 정도니까 이러다가는 애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충격에 이제 최근에 그 유치원을 양도를 하시고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시는데 호전이 안 되다가 이제 요 점집에 찾아오시게 된 거죠. 근데 겉으로 봤을 때 너무 멀쩡하니까 이게 잘 티는 안 났던. 근데 가족들은 저게 그냥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때문에 그래. 요즘 사회인들은 다 우울증 있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좀 쉬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지. 이 윤지님의 실제 빙의굿 장면을 볼 텐데 제가 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많고 많은 사례자 중에 하필 이분의 빙의굿을 오늘 소개를 하게 됐냐면은 이제 실제 영상에서 공개가 될 텐데요. 귀신이요. 일단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다고요? 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젠틀하고요. 아주 충격적이게도 자신의 이름 석자를 정말 선명하게 얘기를 해요. 기억을 떠듬떠듬 더듬으면서 이 이름 석자를 얘기하는데 이 이름 석자가 윤지 씨와 전혀 상관이 없고 윤지 씨조차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기억해 본 적도 없는 이름이야. 아예 관련이 없는. 나중에 빙의에서 깨고 나서. 그리고 보통은 이 빙의가 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나는 박씨입니다. 나는 김씨입니다. 나는 이씨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성씨를 얘기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 고양이 좋아하니까 나 고양이라고 불러줘 라고 한다든지 나는 뭐 벚꽃 좋아하니까 벚꽃이라고 불러줘. 국화라고 불러줘.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데 자기 이름 석자를 선명하게 기억하는 귀신은 사실 잘 없거든요. 근데 이 귀신이 너무 선명하게 자기 이름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긴 했었어요. 또 이름을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아는 이름인가 이럴 수는 있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그리고 그 이름도 나는 이름 듣고 좀 소름 돋았어요. 왜요? 진짜 옛날 이름이야. 아, 이름 자체가? 내가 상상도 못한 옛날 이름이었어. 그리고 정말 옛날에 양반가에 있을 법한 정말 옛날 이름이야. 양반가 느낌이면 되게 멋있는 또 이름이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내가 나중에 글 쓰는데 당신의 이름을 쓰겠습니다라고 했다니까. 너무 귀신 자체가 살아왔던, 그러니까 귀신은 별로지만 그 귀신이 생전에 살았던 삶이 진짜 드라마처럼 지나갔는데 저는 좀 슬펐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좀 슬프더라고. 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좀 설명이 길었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빨리 감기를 누르셨을 텐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이분이 어쨌든 유치원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얘기를 하실 때 약간 네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요. 그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특유의 말투가 있으시구나. 원래 약간 좀 친절하고 약간 동화구연 하듯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서 저한테도 호신마마님 유튜브로 많이 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빙의가 되셨을 때는 이게 저희가 당연히 음성 변조를 좀 빡세게 할 텐데 조금 동화구연을 하는 것처럼 들려서 이 또한 이제 보는 분들은 아니 너무 동화구연 하는 것 같다 이상하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이분
원래 말투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약간 이런 스타일이다라는 점을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변조만 됐을 뿐 그대로 내보낸다는 점. 그리고 이분이 일단 영상 공개를 정말 원치 않으셨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주변 가족들도 이상한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구술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건 인지를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굿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게 있고 또 이분도 다시 일을 옛날처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모습을 혹시라도 알아보거나 그럴까봐. 학부모나 유치원 또 관계자들이 보실까 싶어서 절대 모르게 지인들도 절대 모르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셔갖고 저희가 모자이크를 조금 더 빡세게 들어갔다는 점 미리 안내를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실까요? 그냥 신났어요. 누가? 나를 위한 콘서트 같았어. 아, 진짜? 근데 나는 누군데? 난 누구지? 너 누굴까? 인간 알 텐데. 가슴 썼어. 그러면은 남잔가 보다. 눈에 보여. 눈에 보여? 산 위에 서 있어. 산 위에? 저기 숨이 뭐야? 붙여 있다. 성이 진씨야. 진씨? 이 사람의 조상이냐고, 씨의 조상이냐고, 아니면 잡신이야? 못 찾으면 잡신이야.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신이에요? 그건 아니야. 일단 신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대답 안 했어. 뭐냐고 물어봐. 어릴 때 죽었어. 어릴 때. 그럼 그냥 억울해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억울해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억울하대. 다시 흔들려, 억울하대. 다시 흔들려? 응, 다시가 흔들려. 근데 되게 흔드는데 어른이 흔드는 것 같진 않아. 보통 어른이면은 이렇게 좀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흔들려. 젊은 청년이구나. 그런 거 같아. 청년이 일찍 죽어갖고 억울해서 그냥 붙어있는 거래요? 아니 뭐가 이유가 있어? 억울해서 붙어 있어요? 이유가 있냐고 물어봐봐.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귀하신 몸인 것 같은데 왜 오셨어요? 이렇게 21세기에 왜 오셨어요? 지금 21세기 맞지? 왜 오셨어요? 왜 본인한테 왔냐고. 왜 웃어요? 아저씨 대답 좀 해봐. 아저씨 아니라고? 응, 아저씨 아니래. 근데 아무튼 나한테 아저씨라고 불리는 게 싫은가 봐. 근데 여기 풍경 되게 좋다. 여기서 죽었어요?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왜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돌아가셨을까? 웃으면서 울지 말고 조금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초가집이 뭐야? 뭐 밥 같은 게 우르르르 지붕 위에 있어. 응, 어렸을 때 집이야. 댕기머리를 한 남자애가 초록색 뭐 조끼 같은 거랑 색동 여기 소등 요거 하고 그리고 하얀색 바지 입고 집신 신고 막 뛰어다녀. 마당에 다른 사람이 있나? 엄마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 남색 치마를 입고 저게 무슨 색이야? 아이보리는 아닌데 조금 더 누런 색 저거를 입고 옥색 끝이 옥색이야. 아주 예뻐. 그러면 그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슬프게 됐어요? 이제 갓쓴 사람이랑 나랑 눈을 마주치고 앉았어. 갓쓴 사람은 아주 잘생겼어. 눈이 아주 예쁜 사람이야. 잠깐만 아까 눈끄러 내기까지 했지? 맞아, 그 과거 시험 본다고 엄마가 사줬어. 왜 죽었어요? 여자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야, 난 여자를 안 사귀었어. 그럼 과거 시험까지 합격했는데 왜 죽었어? 그러게요. 과거 시험 합격했는데 왜 죽었어요? 억울해서. 어떤 게? 공부가 힘들었어. 근데 그거는 제 이야기 아니에요? 나도 힘들었어. 잠깐만요. 지금 갓쓴 분이랑 저랑 약간 합쳐지는 것 같아요. 전 좀 썰굴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손을 잡았어요. 갓쓴 분 손이 이렇게 있고 제가 잡았어요. 합쳐져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 합쳐진 상태에서 나랑 대화합시다 이제. 알았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시험이 힘들어서? 네,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나니까 너무 허무했어요. 그럼 이분한테 왜 붙었어요? 나 같아서. 몇 살에? 몇 살에 붙었어요? 내가 몇 살에 붙었냐고? 이 여자분한테 언제 붙었냐고? 20살 때? 20살 때 그때 어디서 붙었어요? 가 몇 살에 붙었냐고? 20살에 붙었어. 어디서요? 대학교. 대학교 어디서? 과방에서. 과방에서 거기 왜 있었어요? 그냥 애들 떠드는 거 보고 있었어. 근데 왜 붙었어? 갑자기 마음에 들어서? 비슷해서? 그냥
걔한테 붙어볼까 싶기도 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럼 조상은 전혀 아니구나. 나 조상 아니야. 아. 나는 진씨야. 그러니까 난 조상이 아니지. 충격받았어. 우리 이 PD가 지금. 왜냐면 이 PD도 지금 처음 보는 장면이라서. 뭐지? 약간 되게 1인극 하는 느낌인데 혼자 막 화가 엄청 났다가 또 슬펐다가. 왜냐면 이분은 귀신이 자기한테 있는 거는 모르잖아. 그냥 나는 이상하다. 나는 우울증이 심하고 나는 좀 이상하다라고 정도만 느끼고 있다 보니까 앞에 누가 앉아있는 거를 자꾸 보는데 마치 최면에 지금 걸린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도 있고 자아도 있고 앞에 보이는 것도 있고 이게 근데 단순히 앞에 보이는 존재가 그냥 단순 귀신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자아가 분열된 것처럼 두 개가. 근데 이분은 그걸 구별을 못 하잖아. 일반인이니까. 지금은 나고 지금은 귀신이고 내가 귀신을 보고 있고 이렇게 딱딱 구별을 못 하다 보니까 귀신을 보는 나 그리고 귀신과 합체된 나 그리고 귀신인 나 똑같은 말이지만 이걸 지금 구별을 못 하니까 화가 났다가 가라앉았다가 대화를 했다가 그 사람이 됐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정돈 안 된 듯이 그냥 계속 막 혼자 뭔가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인간인 본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인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내 몸에 붙어있냐고 당장 나가. 이건 인간인 거야. 근데 이렇게 어떠한 거 보고 있는 것은 이 세계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 그러니까 거의 지금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의 인칭도 계속해서 바뀌고 혼란스러운 거야. 네. 그리고 묘사를 하는데 그려져요. 너무 진짜 눈앞에 있는 걸 보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딱 말을 하니까 저도 상상이 가요. 뭐 높은 곳에 있는 거랑 뭐 삿갓을 흔드는 거랑 그런 것들이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다시피 뭐 조현병이 있다거나 뭐 그러한 심각한 정신병이 있다거나 그건 아니었다. 가족들도 그냥 우울증이 심해서 일을 하다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우울감 때문에 지금 불안한 상태일 뿐이다 라고 인지를 했는데 봐요. 딱 구판에 와서 이거를 딱 최면 걸듯이 하니까 저렇게 확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은 이게 또 어떤 분들이 좀 뭐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반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니 빙의는 바로 빼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귀신의 특징을 이해를 하면은 봐 귀신은 저 사람한테는 거의 10년을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10년 넘게 있었던 귀신이 야 나가 너 불태워 사지 다 찢어 너 죽어 그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귀신이 붙어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단순히 그냥 내가 원한이 있어서 단순히 억울해서 근데 그거라고 하기에는 귀신 입장에서도 왜 하필 이 사람이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자꾸 알아내야 된다고.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이 사람한테 왔는지. 그래서 여기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신이네? 신이었네? 왜냐면 또 하필 갓을 쓰고 양반이잖아요. 이거를 착각하면은 신이 오셨네? 알고 보니까 신이었네? 거기다 지금 말까지 다 터졌잖아. 그러니까 신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 이럴 때 신내림 굿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굴문도사님이 오셨네? 양반 할아버지가 오셨네? 신내림 굿이 집이 거기다 말문까지 다 터졌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신인지 귀신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또한 사실은 저 사람 말에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귀신도 나 신이에요. 나 뭐예요? 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이게 안 맞아떨어져. 그리고 테스트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어보면서 감별을 계속 하시는구나. 감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신인지 귀신인지 잡기인지 조상에서 왔는지 길거리에서 왔는지 그리고 왜 왔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취조실 분위기. 맞아요. 네. 근데도 중요한 건 여기서 저 사람이 집중이 깨지면 안 돼. 절대로.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어려운 질문을 했어. 당신은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형제관계 하는 순간 자기 형제가 딱 생각이 났어. 그럼 그 순간 집중이 깨져요. 그럼 딱 눈을 떠버려요 사람은.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냥 내가 되는구나. 그래서 엄청 복잡한 질문을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복잡한 질문도 단계별로 서서히 들어가요. 그리고 귀신 입장에서도 뭐하러 답해줘? 내가 왜?
내가 왜 뭐하러 답해줘야 돼? 아무리 당신들이 무당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더라도 나 여기에 십수년간 있어서 내 몸이나 마찬가지야. 모든 주도권은 귀신이 다 쥐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냥 빼든지 이러면 어쩔 건데. 오히려 빼보든지 사지를 찢어서 빼든지. 그러면 이 사람만 고통스럽고 나는 사라지겠지만 귀신도 사라지겠지만 이 사례자도 고통스러울 테니까 끝까지 한번 어렵게 한번 해보든지 이렇게 되니까 모든 주도권은 귀신이 다 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 귀신을 잘 달래가면서도 답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이게 약간 이 노하우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모든 걸 다 공개하진 않습니다. 저도 저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부분 포인트들만 지금 공개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저래서 저런 대화를 자꾸만 하는구나. 왜냐면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런 대화를 굳이 왜 하지? 저 사람한테 굳이 왜 저런 걸 물어보지? 라고 하는데 아이 다루듯이 하면서 인간이 집중이 깨지지 않게 자꾸 달래가면서 해야 돼요. 일종 유도 신문을 계속하는. 근데 너무 어렵네요. 약간 목적을 찾아내야 되는데 약간 그 사람의 집중이 흐려지면 안 되니까 또 너무 어렵다. 어렵죠. 본인 이름이 뭐예요? 진명까진 맞아요? 맞아요. 수는 아닐 거 아니야. 그건 너무 못생긴 이름이죠, 그죠? 그건 남자 이름이 아니잖아. 그렇지. 혹시 진명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시옷으로 시작하는 게 있었는데. 명문이야. 명세가 명세. 나는 진명세였어. 진명세. 나 이름 까먹었나 봐. 붙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재밌어서 붙었어? 떠돌아다니다가?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한 게 나도 그거를 찾고 싶은데 내가 저 절벽에 서 있다가 과방으로 왔잖아. 그 사이에 뭘 거쳤는지 내가 몰라. 절벽에 서 있었는데 나는 기분이 좋았거든. 근데 내가 거기서 떨어져 죽었단 말이야. 그거는 시간 차이가 조금 있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거든. 뭔 일이 있었겠지. 근데 명세 씨 되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네요. 그러게 난 얘기하는 거 좋아하나 봐. 사실 그 죽기 전에는 얘기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그 쌍판대기가 같아. 내가 그 인간이랑 뭐가 얽혀 있는 것 같아. 그래 종놈이랑 뭐가 있나 보네. 아니 종놈 아니고. 그럼 누가요? 종놈은 엑스트라라고 했잖아. 그건 3단. 3단 대감마님 수영장 나 있고 쌍판대기 같은 놈. 그 사람이랑 뭐가 악연인가 보다. 이 새끼야. 나한테 침을 튀기면서 삿재질을 해. 나가. 좋아. 그 쌍판대기를 한번 보자고. 야 그러면 새끼 저리 안 가라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어. 아주 침을 튀기면서 교양이 너무 없네. 근데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움찔거리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랑 죽음이랑 상관이 있어요? 거기까지 간 이유가 뭐야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우리가 죽음을 얘기하니까 그 같은 게 생각났거든. 뭔가 죽음이랑 연관이 있구나. 그런가 봐. 그건 그런 거 같아. 갑자기 그 쌍판대기가 눈을 똑바로 뜨고 나한테 아주 그냥 침을 튀기고 있어. 아주 그냥 X 새끼야. 근데 문제는 우리 진명세 씨가 자꾸 들어오니까 씨가 정신병이 생기잖아. 본인이랑 상관없어요? 나는 얘 안에서 놀았는데. 보니까 자꾸 인간인 씨는 정신병이 나잖아. 나는 폴짝폴짝 뛰어서 좋았는데. 폴짝폴짝 뛸수록 이 사람은 죽고 싶고 그렇잖아. 그렇구나. 그럼. 근데 아주 신랑은 사나이야. 그럼 신랑은 좋은 사람이야. 아주 사나이야. 잘 살았으면 해.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니 잘 살 거예요. 오늘 잘 살 거예요. 불쌍하잖아. 잘 살 거예요. 그러고 보니 참 불쌍한 거 같기도 하네. 오늘 보니까 내 앞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조금 더 울어야겠다. 너무 슬퍼. 누가 울어요? 아니 울지. 진명세는 안 울어. 그냥 명세 딱 방에서 보고 있어. 근데 명세 왜 당황했지? 왜 당황했을까? 얘가 그렇게 힘들 거라 생각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나는 지금 눈인데 명세 씨가 좀 당황했어. 당황스럽지. 자기가 붙어있는 동안 이 인간이 이렇게 안 좋게. 나는 아주 상큼하게 잘 놀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은 상큼하게 잘 노는 동안 이 사람은 씨는 무너져 내리고 가고 있었다고. 많이 슬퍼서 뺐다가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건데? 귀신이 자꾸 붙어있으니까 본인은 귀신이잖아. 나 왜 눈물이 나지? 나는 여기서야 미안해. 그럼 미안하지 당연히. 근데 나는 왜 눈물이 나지? 아까까지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 눈물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 오늘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와야지. 알지. 죽게 생겼는데. 자살하게 생겼는데. 여태까지 한테 있어서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잖아. 그건 맞지. 그럼 본인이 오늘 신나게 놀고 나가줄 건데 그래도 선물 하나 주고 가야지. 내가 선물 줄 수 있어? 그럼 내가 가진 게 있어? 나한테 알려. 죽었는데? 귀신같이 죽어서 아니 귀신같이 죽은 게 아니라 죽었다고. 죽어서 알 수 있는 거야. 본인만 붙어 있어? 잘 찾아봐. 아니 이 종로 왜 자꾸 보여? 시선에서 딱 보면은 여기 가슴 내가 딱 있고 내 포즈가 아주 멋져. 그렇지. 그리고 여기 요렇게 댕기머리를 한 그리고 얼굴이 조금 못생긴 이게 어릴 때 난 줄 알았는데 그 종놈 엑스트라인 것 같아. 어쨌든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종놈답게 그 300 옷을 입고 있어. 근데 내가 당할 때 걔는 그 대감마님 옆에서 어쩔 수 없어서 땀 흘리면서 지켜봤어.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어떤 하나 있어. 그래. 그러니까 종놈이 딱 서 있는데 얘 종놈은 좀 약해. 내가 말했잖아. 내 얼굴이랑 헷갈렸다고. 확실하지 않은 거지. 그 종놈이 요렇게 서 있으면은 요렇게 쭈그려 앉아있는 애가 있는데 얘도 조금 옛날에 왔네. 얘가 하얀 소복을 입고 있고 머리가 조금 많이 곱슬곱슬해. 걔는 누구예요? 걔는 너무 슬프대. 걔는 누구야 근데? 누구냐? 그러니까. 난 네가 내 옆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누구야? 그냥 길 가다 들어왔다고? 그래 길 가다 들어온 건 알겠는데 자네 이름이 뭐냐? 전혀 고개를 들어보게. 옳지. 아주 눈물이 젖어가지고 내국물이 되어 있구만.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근데 박씨는 정확하게 맞아. 자네 성심에 있긴 있었어. 근데 내가 허리가 조금 아프네. 자네 일어서 줄 수 있는가? 훨씬 나쁜. 자네 여자친구, 그때 여자친구 키가 좀 크구만. 이 친구는 조그만데, 저 친구는 좀 커. 자네는 좀 크군. 아주 특이한 체형이야. 갑자기 체형을 평가해서 미안하네. 내가 살던 조선시대는 안 그랬다네. 어쨌든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그러면 박은 일단 맞네. 이 친구가 아주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 박은 알았어. 그러면은 나머지 이름도 말해줘야지. 신분이 안 맞구나.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성씨 있는 걸 보고 놀라하는 거 보니까. 맞아. 그게 왜 그러냐면 아주 옷이 꾀질질해. 그 여자는 확실히 안 맞는 것 같긴 해. 그 여자는 왜 죽었대요? 여자 왜 죽었어? 물에 빠져 죽었어? 물에 빠져 죽었구나. 나 2000년에 안 붙었는데? 왜 2000이라는 숫자가 딱 기억이 나지? 언제 붙었는지 물어봐요. 1999년도가 맞는가? 98? 왜 그렇게 내려가나?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붙었다고 바닷가에 갔어. 근데 잠깐만, 진짜 1998이 맞아? 너무 어린데? 너무 어려서 붙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어릴 때 얘가 좀 귀여웠구만. 귀엽긴 했는데 뭐 귀여워서 붙은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있었구만. 그때 붙었구나. 그럼 우리 김명세 씨보다 더 빨리 들어왔네? 자네는 나보다 선배고만. 이걸 선배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이가 나보다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 빨리 들어왔다는 얘기를 더 빨리 들어왔네. 1999, 1998 중에 어딘가 1998인가? 9랑 8 사이에 어디 있다고? 그러면 8 말년에 붙었어? 8 말년에 붙었어? 어디서?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붙었어. 동해바다가 예뻤어. 그래, 동해바다 예쁠 수 있지. 나도 예쁜 거 많이 봤다네. 그러면 자네. 잠깐만. 자네는 물에 빠져 죽었고 1998. 그리고 자네의 이름은 무엇인가? 박? 근데 내 이름 따라하지 말게. 자네 이름엔 진짜가 안 들어가지 않는가? 그치. 그럼 그렇지. 이름을 얘기하기 싫나 보다. 아니면 이름을 까먹었거나. 맞아. 왜 그러냐면은 얘가 현대의 예쁜 이름을 따라하고 싶어해. 내가 보기에는 까먹은 것 같아. 자네 진짜 까먹었는가? 나도 좀 이따 생각났다네. 뭐야, 박순자야? 근데 자네는 왜 그렇게 말이 없다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는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데요? 그니까 내가 왜 말을 하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니까 내가 좀 말할 수도 있지라고 하는군요. 하고 싶은 말 실컷 해. 오늘 나가는 날이니까. 아이고 그래. 나랑 대화합시다. 실려. 그 박씨 아가씨 실려봐 한번. 아가씨? 꿈에 들어와요. 이 진명세 씨 잠깐 뒤로 물러나. 그게 물에 빠져 죽었다며. 물에 빠져 죽었어요. 언제 들어왔어요 근데? 98년도 말에. 그거는 그래. 그 명세가 알려줬어. 근데 왜 들어왔어요 그때? 그때 이 사람은 너무 어린데. 나 그냥 걔가 귀여웠어. 뭐가 귀여운데? 빨간 원피스 입고 걷고 있어. 하얀 스타킹을 신었어. 동해. 얼굴 옷이 는 맞아. 그럼 동해에서? 맞아.
근데 나 왜 이렇게 싱글벙글하지? 나 좀 이상한 거 같아. 찾아주니까 싱글벙글하지. 응, 고마워. 나 여태까지 말 안 했어. 그러니까 못 찾았지. 응. 숨이 막히네 보는데. 스릴러 영화를. 그니까. 근데 저게 집중력이 진짜 깨지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인간인 저분의 자아가 없는 건 아니거든.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어디서부터 꽈방했는데 이 사람은 꽈방을 떠올려요. 인간은 그 순간에. 내 경험이 있으니까. 꽈방이 어디서 붙었지 한 순간 집중력이 깨져요. 그래서 이 귀신이 완전히 들어와 있게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도술이라고 하거든요. 귀신이 집중이 인간의 그 영역이 더 커지지 않게 귀신이 계속해서 붙들어내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귀신 들어와라 한 다음에 대화하면 되겠네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무당을 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저분도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 어디서부터 안방 하는 순간 잠깐만 안방에 어디라고 인간은 기억하기 되고 내 기억이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내가 20살 때 하는 순간 20살의 나를 떠올린다고. 그러면 언제지? 왜냐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해 나가면서 얘가 원하는 게 뭐고 어디서부터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야 돼요. 약간 딱 그게 느껴져요. 귀신이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오랜만에, 그러니까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나를 알아주는 거니까 자기 말을 엄청 하는데 딱 언니가 이제 길을 계속 딴 길로 세면은 다시 중점으로 잡는 게 보여져요. 계속해서 몰아붙이면서도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자기 얘기를 자꾸 하게끔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이 빙의 빼는 게 진이 빠져요. 그래서 보면은 다들 지쳐 있거든요. 네, 지금 뒤에 모자이크 돼서 아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지쳐가지고 대화하는 걸 보고 있는 것도 지치는 거야. 근데 지금 영상만 봐도 진이 빠지는데 와. 그리고 되게 한편으로는 저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좀 힘들었을까가 보이지 않나요? 저렇게까지 바로 실리자마자 완전 다른 자아들이 저렇게 파파파박 나오는데 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했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너무 많은 자아가 있고 감정이 그냥 왔다 갔다가 너무 심한 거야. 말투도 너무 달라. 그냥 갑자기 말투 자체가 달라지고 말의 뉘앙스 자체가 달라지고. 근데 신기하게 저는 저렇게 귀신과 대화할 때 가장 눈이 반짝여요. 라윤이도 하는 얘기가 다들 대화 보고 있는데 진이 빠져가지고 언제 끝나나. 도대체 저 대화는 계속 도돌이표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조금 이끌어낸다 하면은 갑자기 또 자기 얘기하느라 지금 많이 편집될 거예요. 아마 많이 편집이 될 건데 실제로 나가는 영상에서는 갑자기 자기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거 자기가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갑자기 필요 없는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하고 그랬구나 하고 또 이끌어가면은 나는 하나 얻는데 또 10가지를 또 얘기를 하고 하니까 주변에서는 보는 사람들은 다 지치는 거야 이제. 근데 라윤이 표현에 의하면은 제가 눈이 너무 반짝거려가지고 왜냐면 나는 이게 귀신은 맞지만 귀신도 어쨌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잖아. 그렇죠. 근데 조선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그래도 몇백 년은 됐을 텐데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과 지금은 비록 귀신이 돼 있는 이 사람과 과거의 존재와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그게 정말 소름 끼치게 너무 귀신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귀신이 돼서 이랬던 것뿐이지 귀신이기 전에는 한 인간이었을 거 아니야. 그런 존재와 어떻게 내가 대화를 해. 그러네요. 너무 신기한 일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귀신 무조건 죽여야 되는 존재, 무조건 빼야 되는 근데 무조건 빼야 되는 존재는 맞아. 왜냐면 귀신이 들어오면 어쨌든 안 좋으니까. 사람이 힘든 거니까. 이 사람 자체는 살해자는 힘들어지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귀신이라서 그렇지 어쨌든 한때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자기 옛날의 생활을 자꾸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저는 되게 빼야 되고 없애야 되는 존재는 맞지만 그때의 과거에 존재하지 않는 그 상대와 대화를 한다는 이 순간이 저 역시도요. 진짜 주변이 아무도 안 보여요. 대화하고 있으면은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이
촬영본을 보고 나서 우와 진짜 길었네. 이게 편집된 것만 나가서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훨씬 더 긴데 길었네. 지금 나한테는 거의 한 15분 같은 느낌이었어. 진짜 주변이 아무도 안 보였어. 보통은 얘기하다가 주변 보면은 다들 피곤해하네. 빨리 끌어내야겠다. 대답해야 하네. 그럼 빨리 빼야겠네. 이제 그때부터 공포로 가거나 뭔가 협박을 한다거나 너 지금 안 나오면 죽일 거야 이러거나 이제 이모가 등장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긴 시간이 정말 15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나 역시도 거의 빠져들다시피. 근데 당연히 이게 일반인이면 위험한 거지. 나도 홀리는 거니까 그 귀신한테. 근데 어쨌든 저는 이쪽 일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켜주시는 존재가 있으니까 근데 나 역시도 완전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밖에 안 보여. 그리고 나는 이 사람도 자세히 못 봤어. 그 존재만 나는 보고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도 이 영상 보면서 아 저분이 저런 옷이었네. 아 저분이 저런 헤어스타일이었네를 저도 지금 영상 보면서 아 맞네. 얼굴 생김새나 이제서야 보이는 거지. 대화할 때는 얼굴 생김새 우리 얘기하다 보면은 뭐 입에 침이 고일 수도 있고 뭐 눈가가 촉촉해질 수도 있는 거고 눈이 떨릴 수도 있고 할 텐데 그걸 내가 아예 못 봤어. 그 존재랑 대화를 하고 있었어 나는. 완전 시공을 초월해서 잠시. 와. 근데 영상 보면서 느껴지는 게 목소리의 힘이 질문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힘이 쌓여서 질문을 하는데 빠져들었구나가 느껴져요. 영상만으로도. 그래서 저도 지금 영상 보면서 아 저분이 저렇게 생겼지. 아 맞아 저분이 저랬지를 저도 그래서 영상을 이러면서 보고 있었던 거거든. 나는 진짜 진명세 씨와 대화를 했어. 그래서 제가 물론 빼야 되는 존재고 귀신이긴 하지만 참 슬펐어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왜냐면 보통의 귀신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죽었던 기억이라든지 자기가 억울했던 거를 계속 감정적인 것만 남아있다 보니까 악을 쓴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이 귀신 같은 거 자기가 양반이었고 선비였을 때를 되게 묘사를 잘 하면서 자기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하잖아. 그러더라고. 나는 아마 안 말렸으면은 대화를 진짜 오래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슬프다고 한 느낌을 조금 알겠는 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꼭 살아있는 사람이 그냥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너무 하니까.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귀신은 이런데 이게 들어와 있는 이 몸은 죽어나고 있는 거야. 저 사례자는. 그러네요. 돌발 행동, 우울증. 이게 진짜 그래서 참 빙의라는 게 이 귀신도 한때는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은 한다마는 이 사례자 보면 참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귀신이라면 빙의 빼야 돼, 죽여야 돼, 없애야 돼, 사지를 찢어버려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그 또한 그쵸. 한때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유도를 하면서 다른 귀신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니까 여자도 맞아요. 있다고. 여자도 있고 종도 있었고. 근데 들어보니까 엄청 어릴 때 여자가 붙은 것 같던데? 근데 이분이 보통 이러면은 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지어낸 거 아니야? 지가 상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람은 아무리 상상을 해도 대답할 시간이라는 게 있고 언제 붙었지? 별별 생각이 다 나요. 그 순간 언제 붙었다고 해야 되지? 그치, 지어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근데 망설임도 없이 나 언제? 어디서 붙어서 나 어떻게? 뭐 성이 뭐야? 나 뭐네? 맞아. 이게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툭 쳤을 때 아니까 탁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귀신은 절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여럿이 있지만 가장 강하고 제일 센 게 앞에 나와 있을 뿐이라서 그래서 주변 귀신들을 자꾸 찾아줘야 되고 아무튼 이분이 나중에는 그 처녀 귀신이 자기한테 어떤 옷을 해달라고 했는데 난 좀 거기서 좀 놀랐어. 이분은 굿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쪽 세계를 잘 모르고 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 청춘 귀신들이 입는 옷이 종류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죽은 이 처녀 귀신들의 옷 종류가 많이가 없고 색이 좀 특이해요. 일반 흰 색깔이 아니야. 청춘 귀신은. 근데 그걸 정확하게 집어냈어. 그 색을 딱 얘기하면서 나는 그 색깔로 해주세요. 라고. 와. 그 처녀 귀신이 나오면은 우리가 옷을 해줄게라고 했더니 나는 어떠한 색에 위에는 무슨 색이 밑에는 뭐 해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내가 그때 소름이 쫙 돋았어. 그때 내가 너무 깜짝 놀랐었어. 그냥 단순히 흰색이고 분홍색이고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돌아가신 분들은 색이 좀 더 화려해요. 그리고 저고리와 치마 색이 완전 달라요. 그치 모르면 약간 붉은색이요, 푸른색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면 보통 뭐 핑크색 해주세요, 분홍색 해주세요. 아니 그냥 옷이랑 개념이 없잖아. 일단은 왜 옷을 해줘야 되지? 왜 나한테 옷을 해주지? 인간이었으면 만약에 이 사람이 옷을 왜 준다는 거지? 그럼 내 옷을 준다는 거가 막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옷 해주게 나오세요 하자마자 나는 뭐 해주세요 딱 했는데 나 진짜 거기서 소름 쫙 돋았잖아. 말을 할 수가 절대 없는. 모르는 건데 어떻게 알고 그걸 딱 요구했지? 그래갖고 그거 가져와. 그거는 젊었을 때 20대 30대 결혼하기 전에 일찍 죽은 여자들한테 딱 주는 옷이에요. 옷 딱 가져와야 했고 그거 딱 가져왔는데 그거 보자마자 소름이 그때 더 한 번 더 쫙 돋으면서 와 진짜 대박이다. 찾아냈긴 했지만 늘 무섭다. 참.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제가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아무튼 이랬었고 이분이 제가 이거는 우리 다른 얘기할 때 얼핏 지나가면서 그때 한번 뭐 저기 양반 선비 귀신을 뺀 적이 있었는데 귀신은 귀신이더라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너무 이 진명세 씨한테 빠져가지고 슬프다, 애절하다. 저 사람 진짜 옛날에는 사람이었을 거고 저렇게 했을 텐데 왜 귀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했는데 이제 실제로 뺄 때는요 정말 진상처럼 빠집니다. 네, 거기서 제가 모든 환상이 깨지면서 귀신은 귀신이구나. 그래 귀신은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여진구였어 나한테는. 사극에 푸른 그 옥색 도포를 탁 입고 그렇다네 알겠다네 우리 호신이 완전 존중 그렇다네 나를 찾아줘서 고맙다네 나랑 대화하고 거의 이분은 보이지도 않아. 나는 이분이 보이지도 않고 거의 대화하고 그래 내가 진짜 잘 찾아줬다 하고 이제 빠질 때 되니까 그때부터 알겠다네 잘 나가보겠다네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게 하는 순간 막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게 하는 순간 잠깐만 왜 나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지? 넌 알잖아 당연히 왜 갑자기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약간 깨름칙한데? 그렇고 방법을 알잖아. 그때 방법을 모른다네 하는 순간 그때 이제 이모가 투입되면서 왜 몰라? 하면서 누워! 이제 빠질 거야 하는 순간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보는 순간 역시 귀신은 귀신이구나. 안 나가려고 하는구나. 안 나가려고 방법을 알려주게 모른다네. 꽥꽥꽥꽥 소리 지르고 이제 난리를 치고 어떻게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고문하듯이 귀신한테는 이게 고문인 거죠. 고문하듯이 하면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면서 나는 너무 나가고 싶지만 나가는 방법을 모른다네. 알려달라게 하면서 알거든 사실은. 그때부터 제가 딱 빡친 거예요. 와 역시 귀신은 귀신이고 여진구도 뭔 놈의 여진구야. 환상바사사. 그래서 그 빙의 뺄 때 모습을 잊기로 했어. 나는 그 대화할 때 진명세 씨만 기억하기로 했어. 근데 이름 진짜 멋있네요. 이름 진짜 멋있어. 그리고 제가 웹소설 쓰는데 당신 이름 쓰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랬다니까. 끝에 이제 다 얘기가 다 정리돼서 쓰래요? 아니 그거 너랑 못 받았어요. 몰라요 그거는. 쓰겠습니다. 빼시죠. 바로 쓰겠습니다. 나가시죠. 바로 이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뺄 때는 진짜 징글징글했어요. 왜냐면은 빼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역시 이게 귀신이 자아가 강할수록 성격이 개성이 있을수록 빼기가 무척 힘듭니다. 세면 셀수록. 그래가지고 지금은 너무나도 좋아지신 상태이고 너무 다행이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겪었던 게 있다 보니까 약간의 불안, 뭔가 약간의 혹시 내가 또 그럼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막 그때처럼 갑자기 막 전볼 때처럼 막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른다던가 막 다른 얘기를 뭔가 갑자기 뜬금없이 한다던가 이런 거는 정말 많이 없어진 상태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지신 상태고 또 이거를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거 연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 연기하려면은 지금 이미 알려진 배우가 아니고서야 유튜브에 재연 배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연기 개런티가 아주 이 정도 연기하려면 지금
칸에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게 굿하는 분위기가 징소리라든지 그런 북소리가 정신이 없어 사람을 좀 혼미해지고 몽롱하게 만들다 보니까 사람을 살짝 이 혼을 빼놔서 사람이 술 취한 것처럼 정신없어서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다라고 어떠한 누군가가 얘기한 게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순 없겠지만 근데 아무리 사람이 몽롱해져도요. 저런 말과 저런 액션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저렇게 막 북소리 징소리 막 하면 머리 어지러워요, 울렁거려요 이럴 순 있어 사람이라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어디서 왔다네, 나는 누구라네, 내 이름은 뭐라네 이런 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뭐 사물놀이 한번 보고 오면은 뭐 한 100명이 아이덴티티 찍어야죠 영화. 관객들 다 일어나서 나는 누구라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돼. 그것 때문에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거였으면은, 그러니까 구수에서 이런 징소리나 이런 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사람의 이 넋을 빼놔서 혼을 쏙 빼놔서 더 정신없게 만들어서 그런 약간의 우리의 무의식이나 이런 거를 더 잘 나오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면 그 울렁거림, 어떠한 머리 아픔, 두통 뭔가 이런 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뭔가 소리를 처음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무섭고 떨리는 느낌이지, 여기까지지 저렇다고 해서 자아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다른 자아가. 그 정도면 거의 우리 클럽에 앞에 가고 음악 스토리만 들어도 내가 멈추는데 갑자기 분위기에 취하고 내가 브레이크 댄스. 내가 제니가 되는 거야 갑자기. 변신해가지고. 그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국민 배우급으로, 국민 배우도 저 정도 연기는 못할 거예요. 연기가 아니니까요. 저건 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연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끔 제가 이제 군 영상 올리면은 몇몇 분들이 배우 잘 구했네 하는데, 저 정도 연기하는 배우는 일단 유튜브에서 재연 배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이건 정말 리얼이다. 그리고 정말 공개를 원치 않으셨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비슷한 또 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기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해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마지막에 종현의 노래를 넣어달라고 하셨는데 그 노래는 저작권 때문에 넣을 수가 없는 점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충격과 공포. 아니 영상이 매번 볼 때마다 믿기지가 않아요. 그냥 촬영 때마다 새로운 시공간을 다녀오는 어떤 느낌으로. 진짜로. 와. 그래서 저는 제가 무엇보가 정말 잘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걸 자꾸 겪잖아요. 그럼 이 또한 나는 중독이라고 봐. 도파민이 여기서 막. 이거를 겪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절대. 어떻게 몇백 년 전의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걸 귀신을 찾아내고. 그래서 저는 이 또한 나 역시도 자극을 받는구나. 자꾸만 이런 것에.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에 내가 너무 지루해지지 않게 조심해야겠다라고 저 역시 항상 생각하죠. 네. 너무 스펙터클한 것들을 보니까 일상이 약간 무미건조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당 중에 소시오패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늘 죽고 살고 어떠한 충격적인 일들을 자꾸만 접하다 보니까 잔잔하고 소소한 일에는 감정 변화라든지 어떠한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도제라는 걸 자꾸 하고 혼을 싣고 하다 보니까 그 혼이 들어오고 하면 똑같이 우울해지고 그 죽은 사람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인 내가 존재하지만 또 죽어있는 혼도 나한테 들어와 있고 그 혼을 이제 또 풀어주는 역할도 하고, 그 혼이 실제로 유가족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하는 몸을 빌려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죽음에 무감각해진다고. 맞아. 그래서 저도 이래서 무당 중에 소시오패스나 그런 게 많다고 하는 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이런 걸 항상 조심해야겠다. 왜냐면 과거의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큰 자극이 어딨어. 솔직히. 예. 꿈에서 꿀 수나 있는 거를 그냥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우리 꿈도 진짜 소름 돋거나 무서운 꿈 꾸면은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그 꿈이 계속 기억나잖아. 맞아. 근데 우리는 거의 그런 일들을 거의 매주 하고 계시니까. 거의 그런 일들만 하고 있으니까 이 자극에 노출이 되기 쉬워서 저 또한 항상 조심하려고 하고 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빙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 아까 이 사례자분도 자기와 같은 이런 피해자가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본다면은 나도 진짜 좀 이상하네 라고 느껴서 꼭
이 손을 도움을 요청해라라는 의미에서 자기도 이렇게 공개를 허락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보통은 우리가 그냥 내가 단순히 우울함이 심한 거 혹은 나답지 않게 감정이 심하게 요동치는 게 빙의인지 아니면 진짜 내 감정의 변화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냥 나 아닌가? 이건 그냥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진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자가 진단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빙의와 어떠한 진짜 감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빙의가 돼도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화가 주체가 안 된다든지 감정이 뭔가 주체가 안 된다든지 요동친다든지 그 정도까지 우울할 일이 아닌데도 막 심각하게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온다든지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보통 빙의라고 생각하면 막 내가 눈을 까집는다든지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지 방언이 터진다든지 누구를 봤을 때 막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 감정적인 끝까지 갔은 때에 겪는 일이 훨씬 더 많다. 근데 맞아요. 영상 보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3번째 영상을 저는 보잖아요. 근데 새삼 느끼는 게, 저도 어찌됐건 한 번씩 우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우울함이 심한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영상을 보면서 내 우울감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당연히 어렵지. 이 내 우울함이 심한가의 기준이 뭔데? 그니까요. 네. 어떠한 시도를 해야 심한 건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구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사례자처럼 나 진짜 많이 안 좋네라고 알아야지 보통 그제서야 느끼거든요. 근데 방금도 얘기했잖아. 진짜 알아야 될 때는 내 진짜 이상한 애라고 느낄 때는 이미 시도를 한번 했을 때입니다. 어떠한 그런 시도. 그리고 스스로가 충격을 받아 거기에. 근데 신기하게 그 시도를 하셨어도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빙의 있는 분들도 우울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안 그래야지 이러고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네, 그래서 병처럼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증상이 생겨야지 병원에 갔는데 그때가 되면 이미 늦었듯이 빙의도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과몰입해도 안 되지만 우리 항상 과몰입 칼 차단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몰입도 안 되지만 자꾸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좀 과하다, 나 감정적으로 좀 이상해, 나 요즘 나답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우리 그냥 건강검진 받듯이 조금은 확인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하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바로 다음 사연도 가족의 빙의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빙의요? 네.